안녕하십니까. 챕터 7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챕터에 제공되는 살펴볼 실전 예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369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369 게임은 1서부터 99까지의 숫자를 순서대로 여기 있는 친구들이 숫자가 돌아가면서 3이 있을 때마다 그 손바닥을 치는 그런 게임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이면 3, 6이면 3의 배수니까 6이면 또 짝, 9면 짝, 뭐 33이면 3이 두 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짝짝, 그죠? 그렇게 치는 박수를 치는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반복문을 이용합니다. 1서부터 99까지 쭉 정수가 반복을 하면서 그 안에 3이 몇 번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손뼉을 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만들어 볼 거는 열차 교차 시간을 알아내는 겁니다. 열차가 A, B, C 세 개의 열차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열차가 오전 9시에 출발을 합니다. 같은 곳에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A 열차와 B 열차, C 열차의 운행 간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A 열차는 10분, B 열차는 25분, C 열차는 30분. 그래서 10분마다 출발을 하고 25분마다 출발을 하고 30분마다 출발을 하는데 종료하는 막차 시간은 오후입니다. 오후 6시입니다. 여기 좀 잘못됐네요. 네, 오전이 아니라 오후입니다. 오후. 수정을 하면 오후 6시. 자, 그래서 오후 6시에 종료가 되겠고요. 근데 이제 그 세대 열차가 충돌을 하면 안 되겠잖아요. 같은 9시에 출발을 하면은 이제 뭐 순차적으로 9시에 A 출발하고 B 출발하고 C 출발하면 되지만 그 이후로는 얘네가 이제 교차를 해서 충돌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나는 시간을 한번 우리가 구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오전 9시 몇 분이면은 뭐 A와 B가 부딪힐 수 있으니까 그때는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취한다든가 그런 거를 알아내기 위해서 열차가 교차하는 시간을 알아내는 것을 반복문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타고 다니는 열차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해결을 해 보시면 많은 실력 향상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봅니다. 로그인 기능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넣는데요. 우리가 보통 로그인할 때 몇 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하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5분 동안 로그인을 못한다 아니면 뭐 비밀번호를 다시 설정을 해야 된다, 그죠? 그런 메시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5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를 하게 되면 횟수 초과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하면서 로그인을 아예 못하게 프로그램이 종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69 게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요. 369 게임은 자 보면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그래서 쭉 나갑니다. 4 할까요? 4, 5, 6, 7, 8, 9, 10, 11, 12, 12, 13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 보면 3의 배수 3, 6, 9일 때는 한 번씩 손바닥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죠. 13도 3이 있으니까 치면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겠죠. 33 그러다가 33 이럴 때는 박수를 두 번 쳐야 됩니다. 3이 두 개니까 두 번 쳐야 되겠죠. 36도 마찬가지죠. 3하고 6하고 있으니까 두 번 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39도 마찬가지겠고요. 그죠? 그래서 30번 때에는 3이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나서 뒤에 보면 3이 있느냐, 6이 있느냐, 9가 있느냐. 60번 때도 마찬가지고 90번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은 요게 1의 자리 1서부터 9까지는 그냥 숫자만 비교하면 돼요. 숫자에 3, 6, 9가 있느냐 판단하면 됩니다. 근데 10서부터 어디까지? 99까지는 이거를 10의 자리와 1의 자리로 나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가 있을 때 10의 자리가 369가 있느냐 또 1의 자리가 369가 있느냐
둘 다 369가 있다 하면 박수를 2번 칠 수가 있겠고요. 하나만 있다, 한 개만 있다, 그럼 박수를 한 번 칠 수가 있겠고, 아예 없다, 369가 아예 없다 그러면 박수를 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보는데 10의 자리하고 1의 자리 나누는 거는 우리가 산술연산자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결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한번 해보는 거를 보시고 여러분과의 차이가 어떤지, 그죠? 프로그램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직접 해결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파이썬 편집기를 꺼냈고요. 자, 스크립트 편집기를 열어준 다음에 저장을 한번 하고 갈까요? 저장을 해서, 저장은 똑같이 C 드라이브 밑에 저는 파이썬 프랙티스에 챕터 7이니까 7-1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해보는데, 일단 1부터 99까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 반복문이니까 뭐니 해도 포문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자, for in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렌지에서 어디서부터? 1서부터 99까지니까 어떻게 100까지 이렇게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자, 됐는데 여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1의 자리인 경우, 그 다음에 10의 자리인 경우를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만약에 넘은 1서부터 1, 2, 3, 4, 5, 6, 7, 8, 9에서 99까지 진행되죠. 넘이 뭐랑 같거나 같으면, 작거나 같으면 9랑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라. 그죠? 베이스 좀 줘볼까요?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다 무슨 경우예요? 10의 자리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10의 자리에, 자, 일단 패스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1의 자리부터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의 자리인 경우 숫자가 그냥 369, 3의 배수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배웠던 조건문을 이용할 수 있겠죠. 만약에 넘이 어떻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랑 같다면 0이랑 같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손바닥 쳐야 되겠죠. 이제 박수를 쳐야 됩니다. 그래서 뭐 넘 한번 찍어줄까요? 넘 찍어주고, 그 다음에 짝 이렇게 좀, 짝 이렇게 뭐 느낌표 하나 줄까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드 해서 이렇게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3 배수가 아닌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 별로 해줄 게 없죠. 그래서 프린트에서 숫자만 그냥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넘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1의 자리는 일단 됐어요. 그죠? 1의 자리는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10의 자리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의 자리를 보면 일단은 10의 자리 뭐 한번 찍어줄까요? 넘으로 찍어주겠고요. 엔드 이렇게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10의 자리는 10의 자리와 1의 자리를 분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10의 자리는 퍼스트 넘이라고 하고, 뒤쪽에 있는 1의 자리는 세컨드 넘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퍼스트 넘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넘을 몫을 구하면 되죠.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면 앞에 있는 숫자, 두 개의 숫자 중에 앞에 있는 숫자, 즉 10의 자리의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는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3, 4, 5 해서 9까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세컨드 넘이라고 할게요. 1의 자리는 세컨드 넘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그 1의 자리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숫자 두 개를 분리해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분리했으니까 어떻게, 만약에 가로로 생략할까요? 자, 퍼스트 넘이 어떻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랑 같으면, 0이랑 같으면 어떻게 프린트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짝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했고요. 자, 엔드 하나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있겠죠. 세컨드 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3으로 나눴을 때 0인 경우,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여기서 한 가지 논리 연산자를 이용해서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한 가지 더 체크해 줄게. 0인 경우도 있어요. 3으로 나눴을 때 0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도 막아주기 위해서 어떻게 3으로 나눴을 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고, 그리고 세컨드 넘 자체가 어떻게 0이 아닌 경우, 이거를 다 판단을 해주겠습니다. 왜냐면 10, 20, 30, 40일 때는 뒤에 자리, 두 번째 자리가 다 0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도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을 해서 그럴 때도 막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프린트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짝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 끝나고 나면 한번 이게 한 사이클을 이렇게 도는 거죠. 이제 한 사이클을 돌보니까 여기서 프린트 그냥 하나 해서 계획만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F4 눌러서 실행을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자, 1, 2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조건에도 걸리지 않는 겁니다. 자, 1, 2는 1에서부터 9까지는 여기에 있는 if은 이쪽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1 같은 경우와 2 같은 경우에는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찍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3 같은 경우에는 3으로 나눴을 때 0이겠죠, 나머지가. 그러니까 짝을 찍고요. 그 다음에 4, 5 마찬가지고 쭉 갑니다. 쭉 가다가 이제 10의 자리에 들어와요. 10의 자리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고문에 LG 고문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의 자리에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퍼스트 넘, 세컨드 넘. 이때 앞에 있는 10의 자리를 일단 우리가 편의상 퍼스트 넘이라고 해주겠고, 뒤쪽에 있는 1의 자리의 숫자를 세컨드 넘이라고 했을 때 10의 자리는 구하는 방법은 10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면 되겠고, 1의 자리를 구하는 방법은 숫자를 10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퍼스트 넘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3의 배수죠. 그러니까 짝을 치고요. 세컨드 넘도 마찬가지입니다.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 거를 찾으면 되는데, 이때는 한 가지 더 추가해 줘야 되겠죠. 논리연산자 이용해서 세컨드 넘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10, 그죠? 어디였어요? 20이죠. 이런 경우에도 0이 나오는데 이때도 짝을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라고 예외를 하나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짝을 친다.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3, 6, 9, 13. 짝을 두 번 치는 경우는 이렇게 3, 6 두 개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렇게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다 짝을 두 번 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은 99까지 10의 자리 숫자만 가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0의 자리까지 간다.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다 나눠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재미 삼아서 코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문제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열차 교차 시간 알아내기입니다. 열차 A하고 열차 B하고 열차 C가 오전 9시에 같이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는 오후 6시에 종료를 하게 되는데, A, B, C가 각각 운행 간격이 10분, 25분, 30분. A 열차는 10분마다 출발하고, B 열차는 25분마다 출발하고, C 열차는 30분마다 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세 열차가 부딪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부딪히는 시간을 구해서 그런 사고를 막아내기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A도 10분마다 계속 돌아가고요. B도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 두 개 열차 또는 세 개 열차가 부딪히는 경우 그 시간대를 우리는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해볼 텐데요. 새로운 일단은 편집기 하나 꺼냈고요. 자, 이것도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니까 2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뭐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트레인 A 편의상 이렇게 해줄게요. 자, A는 10분인가요? 10분, 25분, 30분. 10분마다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트레인 B는 어떻게 25분마다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인 C는 뭐죠? 몇 분이죠? 30분마다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변수 3개를 제가 만들어 놓고요. 자, 그 다음에 반복문 for인을 이용을 하도록 하는데요. 자, n 그래서 자, 렌지 범위를 지정을 합니다. 자, 1서부터 어디까지 매 분마다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 돼요. 이제 9시 1분, 9시 2분, 9시 3분 해서 뭐 정오가 되면 12시 1분, 12시 2분 이렇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 아침 오전 9시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9시간 동안 운행을 하는 거죠. 그럼 60 곱하기 9를 하면 540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1서부터 540분까지 계속 반복을 해라. 그러면 여기를 541로 줘야 되겠죠. 그래서 541로 주고 반복을 하면 매 분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열차가 부딪히는지 안 부딪히는지 시간대가 일치하는지 안 일치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체크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n을 어떻게 트레인 A로 나눠요. 트레인 A 10이죠. 10분마다 출발하는 거죠. 나눈 게 어떻게 0과 같아요. 그러면 A는 그 시간대 n이 1분, 2분, 3분, 4분, 5분 나갈 거잖아요. 근데 여기 10이 와요. 그러면 10으로 나눴을 때 0이니까 A가 출발하는 시간이죠. 그죠? 요 시간대와 논리연산자 이용해서 또 엔드 그 다음에 n을 또 뭐로 트레인 B로 나눠보는 거예요. 25로.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래요. 그럼 이 B도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간 분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트레인 A 10으로도 나눠보고 25로 나눠서 둘 다 0이 됐어요. 엔드 연산자니까 여기도 true, 여기도 true 해야지 되겠죠. 그래서 둘 다 맞다면 어떻게? 그 시간대는 열차 A와 B가 동일하게 출발을 하는 겁니다. 부딪히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줘야겠죠. 누가 먼저 출발하라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서 출력을 한번 해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부딪히는 시간이 몇 시 몇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내는 게 주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n은 이제 1분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그 열차는 아침 9시부터 출발한다고 했어요. 그럼 9시를 일단 9시 이후겠죠. 그래서 9 플러스 그 다음에 n을 갖다가 뭘로 60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1이고 2고 3이고 4고 할 때는 계속 나머지가 남겠죠. 몫이 없어요. 그러니까 0이 지금 9시입니다. 그래서 시간은 그냥 9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엔드. 그래서 이것도 하나 주겠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몇 시, 시 주겠고요. 자, 이제 분을 구합니다. 몇 시 몇 분인지 우리가 구해야 되기 때문에 분을 구하도록 하는데요. 분은 n을 갖다가 어떻게 60으로 나눴을 때 시간 60이 1시간이죠. 시간을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연산자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and 뭐 요거 하나 줄까요? 분. 자, 그러면 이 위에서 그 시를 몇 시인지 구할 수 있겠고요. 목 연산자를 이용해서 나머지의 몫을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시간을 구할 수 있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트레인 A하고 트레인 B가 일치하는 시간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고 실행해 볼까요? 그럼 A하고 B만 교차하는 거 나오겠죠. 프린트 여기 같은 게 아니죠. 잘못 그렸죠. 자, 이렇게 하면 9시 50분, 10시 40분, 11시 30분 그래서 9시 50분부터 시작해서 5시 20분까지 이 시간대에 A 열차와 B 열차가 만나는 시간이래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경우죠. 이 경우가 편의상 이렇게 하나 줄까요? 뭐 프린트
프린트 트레인 A하고 그 다음에 B하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만 줄까요? 네. A, B 네,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9시 50분에 A, B가 만나고 10시 40분에 또 만나고 두 개 열차가 만납니다. 자,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어떻게 이제 B하고 C도 구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똑같이 넣어주는데 여기에 L if면 되겠네요. L if 해가지고 이번에는 트레인 B겠죠. 트레인 B하고 트레인 C하고 만나는 경우 그러면 요거에 BC가 되겠고요. BC가 되겠고 몇 시 몇 번 이건 다 똑같겠죠. 자, 또 한 경우가 있죠. 또 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트레인 C하고 트레인 A C 열차하고 A 열차가 만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출력을 해보면 이 정도네요. 9시 30분에는 C 열차하고 A 열차가 만나서 충돌을 합니다. 9시 50분에는 A, B가 만나서 충돌을 합니다. 10시 정각에는 C 열차, A 열차가 만납니다. 10시 30분에는 C 열차, A 열차가 만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A 열차, B 열차, C 열차가 충돌하는 시간대를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보고 이 시간대는 우선순위를 먼저 뭐 A 열차를 둔다든가 A 열차를 두고 B하고 C는 좀 이렇게 기다리게 한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시간대 열차가 충돌하는 시간대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네, 세 번째 기능 로그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이트의 로그인을 어떤 웹 해킹을 목적으로 해서 누군가가 패스워드를 계속 넣어요. 뭐 참고적으로 이런 걸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하는데 임의대로 좀 이렇게 무식한 방법으로 패스워드를 계속 넣어보는 거죠. 넣어봐서 운 좋게 맞아요. 그럼 이제 해킹이 되는 거죠. 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5회 이상 횟수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5회 이상 로그인에 실패하면 뭐 5분 내지 15분 동안 로그인을 못한다. 아니면 뭐 다시 비밀번호를 재설정하라.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는데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세요. 그래서 한 빛 AC를 입력을 하면 로그인 됐다고 그러고 그 외의 경우가 나오면 그 로그인이 실패하고 횟수가 5회인지를 판단을 해서 5회 이상이면 어떻게 횟수 초과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돼 버리는 그런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새로운 도화지를 하나 꺼내겠고요. 자,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일단 뭐 이런 거는 어드민 패스워드라고 할까요? 이런 거는 뭐 따로 그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에 둬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냥 변수에다 한번 담아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어드민 패스워드는 한빛 AC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주겠고요. 자, 처음에 그 로그인 횟수를 정하기 위해서 카운트라는 변수에다 1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복문에서 우리가 앞에 두 문제는 포문을 이용했는데요. 반복문은 포문 외에 어떤 반복문을 이용할 수 있냐면 while이라는 반복문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while은 뒤에 나오는 조건식의 어떤 경우, true인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을 실행하는 그런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true를 이렇게 줄게요. 자, true를 줬다는 거는 이제 밑에 실행문이 계속해서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하다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브레이크 그 키워드를 넣어줘야겠죠. 자, 어쨌든 이렇게 주고 자, 만약에 어떻게 카운트가 5보다 크대요. 그러면 어떻게 로그인 실패 메시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프린트 뭐라고 나오나요? 이렇게 볼까요?
로그인 실패 땡땡 S 초과인가요? 네. 땡땡땡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횟수가 이제 초과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사용자한테 그 뭐죠? 패스워드를 입력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관리자 암호를 입력하세요.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자, 이거를 변수에 담을게요. 변수에 담기 위해서 input 패스워드라고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낼게요. 자, 만약에 어떻게 input 패스워드가 뭐랑 같지 않으면 어드민 패스워드랑 같지 않으면 이렇게 해줄게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다시 암호를 다시 입력하라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암호를 다시 확인하세요. 이 정도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중요한 거는 카운트를 어떻게 1 증가시켜야 되겠죠. 한번 실패했으니까. 그래서 복합 대입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1 증가시켜 주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맞췄어요. 그 패스워드 사용자가 입력한 패스워드가 어떻게 어드민 패스워드랑 일치를 해요. 일치를 하게 되면 맞췄으니까 프린트해서 로그인 됐습니다. 네,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로그인 됐으니까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겠죠. 이 while문이 반복할 필요 없이 빠져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브레이크로 빠져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좀 좁은데요. input 패스워드 못한가요? 이제 제가 잘못 코딩했죠. else if죠. 네. 다른 C나 그런 언어하고 저기 뭐 자바나 그런 언어하고 좀 헷갈렸네요. 파이썬에서는 else if를 간단하게 줄여서 elif라고 합니다. 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관리자 암호 입력하세요. 뭐 A, B, C, D 틀린 암호를 입력하면 다시 확인하세요. 뭐 아무거나 계속 입력을 해볼게요. 2번 틀렸고 3번 틀렸고 4번 틀렸고 5번 틀리면 어떻게 로그인 실패 횟수 초과해서 그냥 종료돼 버립니다. 더 이상 로그인할 수가 없겠죠. 자, 다시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정확한 일단 한번 틀린 거 한번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정확한 그 암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로그인 됐습니다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반복문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369 게임이라든가 열차 교차 시간, 그 다음에 로그인 기능 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직접 코딩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